안녕하세요. 국어자신감 박재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 완성 실전 모고 4회에 실린 두 번째 연대시 박남준 시인의 흰 부추꽃으로입니다. 박남준 시인은 전주 모악산 깊은 곳에서 10여 년을 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산에서 직접 나무를 뗄 정도로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의 시인, 지리산의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 박남준 시인의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부추꽃으로 박남준.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나무를 하다 보면 자꾸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하루 해가 저문다.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갔던 옹이 박힌 나무다. 이건 상처다. 상처받은 나무. 이승에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흰재, 저 흰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화자는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라며 단정적인 어조로 시를 시작합니다. 몸이 서툰 것에서 화자의 삶으로 인식의 대상을 확장하는데요. 다음 행에서는 앞서 몸이 서툴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화자는 나무를 하며 자주 손등이나 다리가 찢기고 긁힌다고 하는데요. 이는 나무를 하는 과정에서 몸이 서툴다 보니 생기는 상처겠죠. 그래서 화자는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라고 하는데요. 이는 화자가 상처받아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길이 절뚝거린다 라며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저문다.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라며 시간의 경과를 나타냅니다. 어둠이 빛나게 한다 라는 표현은 표현의 모순을 일으킨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날이 저물어 별빛이 밝아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어둠, 즉 화자의 상처받은 어두운 삶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승화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이라며 독백적인 어조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별빛이 차다라는 표현은 별빛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차다라는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이연에서 화자는 불을 지피며 독백을 이어갑니다. 이것들, 즉 화자가 땔감으로 가져온 나무들을 불태우며 이것들은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화자는 죽은 나무들도 한때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왔겠지라는 사색이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그때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은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갔던 옹이 박힌 나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활활은 나무가 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음성 상징어겠죠. 옹이는 나무에서 가지가 자라났던 흔적을 말하는 건데요. 나무의 몸통을 보면 동그랗게 생긴 흔적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옹이가 있던 자리입니다. 보통 옹이는 상처를 빗댄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거품을 문다는 것은 나무가 탈 때 진액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즉, 옹이 박힌 나무는 불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더 활활 타오르고 거품까지 문다고 하여 마지막 소멸의 순간에 오히려 생명력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옹이 박힌 나무는 상처다, 상처받은 나무다 라며 옹이를 나무의 상처라고 반복합니다. 여기서 화자는 오히려 상처받은 나무들이 마지막 소멸의 순간에 삶의 의지나 열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승의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 이들이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요. 이는 생전에 여러 번 삶의 의지가 꺾이고 상처받아 망가진 존재들도 한 번쯤은 삶의 희망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구절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그리고는 내 삶의 무거운 옹이, 즉 화자가 짊어지고 있는 상처들 역시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먼지처럼이라는 직유법을 통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거겠죠. 이때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라고 하는데요. 타오른다라는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존재의 소멸을 흰 재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 흰 재를 부추밭에 뿌려야지라며 결심합니다. 그리고 흰 재를 뿌린 곳에 부추꽃이 피어납니다. 또 흰 재가 부추밭에 거름이 되어 부추꽃을 피우는데요. 이는 흰 재의 하얀 색채 이미지가 흰 부추꽃으로 이어져 존재의 소멸이 또 다른 생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는데요. 이는 상처받은 화자의 삶이 다시 희망적인 삶으로 환해지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이라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화자는 환생이라는 명사로 시를 마무리하며 시상을 집약하는데요. 이는 고통이 다시 희망으로 환생한다는 삶의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이 시는 화자가 자신의 상처받은 삶을 성찰함과 동시에 이를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시의 표현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자는 옹이 박힌 나무를 자신의 상처받은 삶과 동일시합니다. 또한 불을 지피는 구체적인 행위에서 화자의 성찰과 사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존재의 소멸을 상징하는 흰 재와 생의 탄생을 상징하는 흰 부추꽃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옹이 박힌 나무의 죽음이 부추꽃의 환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
삶의 고통이 다시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자연물을 통해 느낀 화자의 깨달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또 다른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시인의 긍정적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흰 부추꽃처럼 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 국어자신감 박재현 쌤입니다.